살리기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극우와 교실의 극우와 운동장의 극우와 뭐 우리가 지난주에도 좀 다루긴 했었는데 이게 이제 윤 어게인을 주장하면서 부정선거 윤 어게인을 이제 올공에서 막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다 연장선인 거잖아요.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인 거잖아요. 이게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보면 그 배재고등학교와 관련된 것도 좀 같이 봐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어떤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데 윤어게인 부정선거 그다음에 이제 뭐 표현 이런 것들이 둥둥둥둥 떠다녀요. 그런 것 같아요. 학교 교실은 점점 정치적으로 예민해져서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면 왜 그런 얘기하세요? 선생님 정치적 입장이 뭐예요? 이제 애들이 이렇게 묻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좌빨이세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그거를 피하려고 해요. 논란을 예.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니까. 네. 그러면 그 공백을 뭐가 채우고 있냐? 그런 쇼츠와 알고리즘이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툭 치면 확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있는. 평상시에는 뭐 이런 게 있나? 이게 부정선거였나? 이렇게 보다가 선관위 사태 같은 게 나니까 맞네, 내가 여태까지 봤던 게 이런 이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크게 보면.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떤 극우적인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른바 이제 밈화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애들한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하기보다는 이거 하면 재밌네, 이거 하면 놀이.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 저는 뭐 이번 배재고 사태도 마찬가지고 이 과정에서 교육이던 기성세대든 뭐든 어떤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네. 이거를 너무 오래 방치해 왔어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애들 뭐 아침에 등교하면 핸드폰 갖고 저녁에 그 집에 갈 때 나눠주고 이런 정도로 대응을 하는 건데 애들이 그 빈 시간에 다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뭐 예를 들면 그 기계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미디어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은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적 관점에서 커리큘럼이라도 빨리 만들어서 애들을 대응시키고 고지해주고 얘기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왔다. 그러니까 국영수를 중심으로 입시 교육만 달달달달 하다 보니까 민주, 평화, 시민 교육이 완전히 이 인권 교육 이런 게 완전히 뭐 없는 거죠. 국가가 국가의 세금을 들여서 사람들 교육을 시키는 거는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라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라는 건데 지금 우리의 교육은 특정 직업을 생산하기 위한 기지같이 돼 있어요. 네. 아니 학생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거는 물론 우리가 책에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서 같은 동료들과 생활하면서 동료들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커뮤니티에서 자기의 사고를 필터링하고 그리고 조절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집단을 이루어서 집단이 어떤 태스크를 이루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배우는 절차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 교육은 오히려 철저하게 배제하는 절차가 돼 있어요. 함께하고 갈등을 만들고 갈등을 해결하는 절차여야 되는데 갈등이 만들면 법정으로 가는 절차가 돼버리는 바람에 동업을 하고 협력을 할 수가 없는 구조를 지금 교육이 양산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소속감,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소속감을 어디서 채우느냐? 그게 일배, 네. 게임 채팅창, 지금 이런 모양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 부분을 뭐가 차단하고 있느냐? 아이러니하게도요. 기성세대가 이걸 또 차단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학교 앞에 교문 앞에 화환 행렬이 늘어서 있는데요. 그 사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자랑스러운 배재고 힘내자 너희들은 죄가 없다 변호사 이하상 뭐 이런 이화상. 이하상입니다. 이하상. 혀가 짧아서 그래요. 발음이 생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뭐 한편에서는 또 이제 비판하는 이런 또 그 근조환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들의 논란이 여러 갈래로 좀 지금 번지고 있어요. 저 문제에 저렇게 대응을 하는 어른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인데 저는 네. 연맹이 6개월 징계가 뭐 과하다 경하다 뭐 그 논란도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있지만 저는 어쨌든 연맹이 단호한 선을 그은 건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운동장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돼. 용납하지 않겠다. 이거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태까지 어떤 스포츠 종목에서도 이런 정도의 결정을 한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율적 그 일을 하는 그 업계에서 제일 자율적인 기구가 네.
그거를 이제 결정을 했으면 그거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어른들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로 이제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심지어 뭐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까지 운운을 하니까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게 뭔가 논쟁적인 사안인가 보네. 내가 잘못한 거 아닌 것 이게 같은데. 왜냐하면 제일 권위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권위를 부여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참전을 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다들 본인에 대한 그 비판은 싫어갖고 잘못된 건 맞지만 문제는 있지만 이런 건 과하지만 뭐 이렇게 지금 달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그렇게 소비되지 않고 공론장에서 어떻게 발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방식으로 가는 게 연맹은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보여줄 거야라는 태도를 냈고 그 부분 자체로 평가받고 이제 존중받고 그 질서 안에서 그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정치권이 지금 가세해서 오히려 그런 혐오적인 발언들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걸 해도 별다른 처벌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이 상황을 혼탁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배제고 사태가 우리 사회에 주는 충격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막 말씀 주신 대로 어른들이 다 같이 참전해가지고 근데 일부 어른들은 가서 아이들한테 현장 취재에 따르면 뭐 5.18을 이런 거야 그리고 민주화 운동은 이런 거야 이런 거를 또 개별적으로 가르치고 그러다가 뭐 일부 시민들이 또 원성을 높이고 거기서 설전을 벌이고 싸움이 나고 또 학생이 근조안을 발로 차는 영상이 또 공개가 되고 난장이 된 거예요. 올공이 이제는 또 배제고로 확산이 되는 거다. 이게 끔찍한 상황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건데 제가 우리 김원 기자님 아드님이 또 네. 선수셔가지고 실제로 이제 스포츠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왕왕 있는 건지 아니면 그날이 아니요, 굉장히 저희 애도 깜짝 놀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애가 그 영상을 보내줘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들 왜 이러냐? 이거 중학생도 안 하는 짓인데 왜 이러냐? 뭐 고등학생들이 왜 이런 중학생도 안 하는 거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저는 평상시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 뭐 이게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얘기를 해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 약간 좀 놀란 것 같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상대팀에 야지를 주는 문화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뭐 그게 뭐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가 아니라 그게 현실로 좀 존재했던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도 어른들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적정선이라는 표현 우리가 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도파민을 폭파시키는 행위인 거잖아요. 뭐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도 이게 선이 뭔지 이런 걸 거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열기가 뜨거운 뭐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미국도 다 각각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법이 있어요. 이 혐오 표현이나 운동장에서 그렇죠. 차별에 대한. 스페인 같은 경우도 이 각각의 굉장히 복잡한 규정들을 갖고 있다고요.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 굉장히 뭐 자유스러운 걸로 얘기하지만 예를 들면 라틴계 학생들이랑 경기하는데 뭐 그 멕시칸 음식 던졌다라고 우승도 박탈해버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운동장 안에서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게 되게 명확한 게 있는데 저도 몰랐는데 우리도 보니까 규정에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거를 세분화시키고 이게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그 어쨌든 이제 그거를 적용시키는 거. 근데 현장에서 심판이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규정으로는 존재했지만 그렇게 무용하다는 얘기예요. 무용했던 예.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일단 강화시키고 현장에 감독 관리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해가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학생 스포츠이기 때문에 좀 교육적 과정으로 이게 전개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이 진짜 좀 뭐 말씀 주신 대로 뭐 외국에는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혐오 차별 안 되는 금지법 만들자고 했는데 지금 아직도 안 이게 되고 국회에서 잘 안 되고 있어서 참 답답한 상황이고 관련해서 어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5.18 민주화 운동 조롱과 관련해 가지고 광주 제1고등학교에 그 교장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과 위로도 하기도 하고 또 이 배제고 학생들한테 역사교육, 인권교육 하겠다라는 입장 그리고 이제 총괄적으로 서울 교육감인 정근식 교육감이 이제 사과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로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전혀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차별 혐오에 관한 법이 없는 거는 우리나라에 차별 혐오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네. 이게 눈에 띄게 갈등의 양상이 되기 시작한 지는 사실 그닥 오래되지 않았어요. 오래되지 않았고 특히나 이 혐오와 차별적인 것들이 사회의 양지에서까지 흘러나오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낯선 현상이란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낯선 현상이다 보니까 법을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을 만들려면 적당한 계기가 있어야 되고 그 계기를 표준화시킬 만한 표본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 모든 것들이 많이 부족해요. 아직은.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표준화를 만들고 법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거 가지고 계속될 거예요.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진짜 우리 막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데 서울시가 2010년부터인가 계속 진보교육감이에요. 16년쯤 됐을 거예요. 뭘 했냐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보교육감입니다. 제가 진보 단일 후보입니다. 해서 교육감이 됐는데 그 16년 동안 서울교육에서는 무엇을 했냐 과연. 그러니까 지금 뭐 2030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교육감 직선제를 하는 거에 이유가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진보교육감이 16년이나 계속 해왔는데 학교 현장은 하나도 뭔가 개선된 게 없고 오히려 뭐 참교육 같은 드라마가 나와야 되는 현장이 되어버렸다면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이 진보교육감을 연속해서 선택한 거에 기대하는 바나 바랬던 바들이 있을 거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면 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든지 뭐 민주시민의 소양과 관련된 거라든지 교육감이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정근신 교육감이 사후에 이렇게 대응을 해서 우리가 이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방법들을 얘기해서 뭔가 사태를 무마시키려고 하면 당연히 반대쪽에서는 야 왜 이 사건에만 이렇게 열심히 대응해 교육감이 정치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도 교육감 입장에서는 사실 뭐 그러면 보다 더 근원적이고 제도적이고 자기가 직의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다시 답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렇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방송에서 한번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교육감 선거에 정당을 되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감이 중립적이라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건데 세상에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중립적이어야 된다라는 그 개념에서 교육감 선거에 정당을 배제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교육감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입법이 받쳐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그거 교육감 단독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법이라는 잣대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거기가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러기 시작하면 교육감이 본인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학교에선 자고 학원 가서 공부하는 이런 총극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그 현상을 그러면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교육감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육감이 차라리 정당의 이름을 달고 네. 정당의 이름을 달고 나와서 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정치의 영역으로 이걸 끌고 올 수 있어야 돼요. 거꾸로. 이거 교육을 정치적 중립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정치적으로 중립이 되려면요. 양극단을 알아야 중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중립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뭐 아닌지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오히려 빨간색도 보여주고 파란색도 보여주면서 야 이게 빨간색이야 이게 파란색이야 어떤 게 네 마음에 들어 아 석커 보라색이 너한테 마음에 드니 이런 기회를 줘야지 세상을 회색을 만들어 놓고 자 이게 너희들 사는 세상이야 다 크면 세상의 컬러도 변해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 너무 큰 담론이어서 그거는 나중에 뭐 제가 보기엔 국회 차원에서 토론회도 좀 필요하고 이런 것 같고요. 그 따지고 보면 스벅부터 시작인 것 같거든요. 이제 스벅부터 해서 일베의 어떤 그 놀이 문화처럼 이제 조롱과 혐오가 놀이가 되고 뭐 이 상태는 오래됐지만 지금 이게 이제 배제고까지 쭉 이어지는 이런 상황인 건데 여기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이들이 또 무슨 죄냐? 이런 아이들을 가르친 코치나 감독이나 교사들이 문제 아니냐? 학교 당국은 싹 빼고 왜 아이들만 이런 징계를 받아야 되느냐? 또 이런 주장을 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의원도 계세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근데 여러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하면 이해관계자라고 사람들이 봐서 부담스럽긴 한데 학부모. 네, 부담스럽긴 한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사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걸 논의하는 방식이 뭔가 다 탑다운이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맹이나 뭐 정부나 교육청이 강한 징계를 해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지 누구를 강하게 제재해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문제 해결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가치적인 건 뭐냐면 아래에서부터 이거에 대한 자율적 의사결정들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연맹이 일단 그걸 한번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여태까지 보면서 학원 스포츠나 프로 스포츠 통틀어서 6개월 출전 정지를 준 거를 팀 차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인들은 있죠. 개인의 일탈들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그거를 연맹이 일단 한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어제 연맹이 밝힌 것처럼 어떤 조치들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 조치들을 할 때 각종의 이제 말하자면 민원도 있을 거고 이견도 있을 거고 할 건데 그거를 조율해 가는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다라는 어떤 전범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리고 그거가 자율적으로 수행되는 과정을 좀 지켜봐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 뭐 문체부 장관이 나서서 혹은 뭐 누가 나서서 이 사건이 너무 뜨겁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제 관련자들 징계하고 끝내자. 이렇게 가는 건 오히려 쉽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좀 시간 이게 왜냐면
분명히 이 사건의 축이 교육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걸 우리가 그 과정의 컨텐츠를 풀어줘야 이 정리가 될 거라는 생각은 들고 그래서 지금 당장 감독을 어떻게 하자 뭐 그 심판을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는 쉽고 간명한데 사실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나지 않는다. 저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다만 어른들의 책임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그렇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외면하자는 뜻은 아니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를 징계를 해가지고 처리해야 된다. 이것도 문제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선수들한테 6개월 출전 정지는 굉장히 큰 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운동장에서 이거 하면 안 돼라는 것은 확실하게 그 신호를 준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